한동훈은 범죄자, 간첩, 장동혁 이런 도발을 했는데 한동훈이 뜻밖의 대응을 좀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일단 당원 게시판 사태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이 이것 때문에 제명이 됐죠. 2024년에 한동훈과 그 부인, 딸, 장모 이 여러 사람 가족들 이름으로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그때 당시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 당직자들 그러니까 한동훈과 좀 대척점에 있던 거기에 대해서도 막 비방을 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죠. 논란이 됐는데 처음에 한동훈은 이것을 그냥 아예 뭉개려고 했습니다. 뭐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가 또 그 안에 게시판에 쓴 글 중에서 뭐 대부분 언론에 칼럼 같은 것을 옮겼다고 했다가 그렇지 않고 아주 좀 저질스럽고 아주 그 노골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쓴 게 아니라고 했다가 막 하는데 그게 명확히 해명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원 게시판 이걸로 제명이 된 거죠. 제명이 됐습니다. 제명이 됐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아주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 제명이 된 것을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저도 전에 들었는데 이 해당 행위 그러니까는 당에 해를 끼치는 해당 행위로 징계를 받아서 제명된 사람은 영구 복당 금지. 지금은 제명이 돼서도 5년 후에 복당을 할 수 있고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복당을 할 수 있지만은 해당 행위로 금지된 사람은 그 제명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당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때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 드렸습니다. 해당 행위. 그럼 이거 한동훈을 직접 겨냥을 한 것인가? 다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뜻밖의 예상 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그거 한동훈 겨냥한 게 아니야. 그 해당 행위는 다른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저 부산에 출마했을 때 무소속인 제명된 무소속을 도우러 갔던 그 국민의힘 후보 박민식이 있는데 무소속을 도우러 갔던 친한계 직접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은 한지아 배현진 박정훈 또 진종호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해당 행위 한동훈은 해당 행위가 아니고 해당 행위를 넘어서 범죄 행위에 의해서 제명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뉴데일리 유튜브에 나왔기 때문에 뉴데일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은 해당 행위 아닌 범죄 행위, 무소속 출마자는 영구 복당 금지해야 기강이 선다.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했던 사람도 있는데 제명이 됐든 어쨌든 무소속 출마를 한 사람은 영구 복당 금지해야 된다는 이것도 그렇지만은 한동훈은 해당 행위를 한 게 아니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한동훈은 범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굉장히 작심 발언을 한 거죠. 뉴데일리 유튜브 채널에 배추도사의 새벽 배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배종찬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앵커가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오늘 출연을 해서 한 말입니다. 한동훈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다. 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사실상 범죄자로 지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 안에는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복당을 불허할 것임을 분명히 내비쳤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장동혁 대표가 아주 작심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 복당 금지 이런 논란이 질문이 나오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한동훈은 해당 행위가 아니고 이 범죄 행위니까는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복당이 안 되는 건 당연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내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다. 딱 이 정도 하면 작심을 하는 거죠. 다 준비를 해갖고 온 겁니다.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서 해당 행위자 복당 연구 금지를 제가 선언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지만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다. 이 말은 그 전에도 국민의힘 안에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들이 쓴 것으로 당무 심판원에서는 그렇게 썼다고 이제 당무 심판원에서 공개를 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게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들이 그때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왔고, 그러니까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여론조작 의혹과 연결된다. 여론조작은 범죄죠. 그때 드루킹, 김경수, 드루킹 사건, 그게 여론조작 아닙니까? 여론조작을 해서 실형까지 살고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여론조작이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당원 게시판에 그냥 이렇게 비방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친윤 사람들 비방글을 올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보면은 친한계 쪽에서, 친한계 스피커들이 그런 내용과 비슷한 그 당원 게시판에 올린 그 내용과 비슷한 걸 막 퍼뜨렸습니다. 방송에 나갔으나 이렇게 막 퍼뜨리고, 그 다음에 지금 기자들 사이에, 각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 한동훈을 담당하는 기자들이 있죠. 좀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은 담당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 기자들, 굳이 친한계 기자라고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 담당 기자들이 그런 게시판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팩트가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여론 조작이다. 그럼 여론 조작이면은 이것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의 말입니다. 제가 해당 행위자 복당 연구 금지를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고 주장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어떤 것으로 제명당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비판을 하라. 한동훈 의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거죠. 잘 생각해보고 비판하라. 당신이 뭘로 제명을 당했느냐.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선거는 충성 없는 전쟁인데 전쟁에서 상대편을 돕는 사람을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상대편을 돕는 사람을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바로 이 상대편은 박민식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이죠. 근데 그 한동훈을 돕는 사람을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예를 듭니다. 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우리 편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그 20명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은 가장 큰 마이너스다. 그보다 더 큰 뺄셈은 없다. 이제 장동혁 대표 본인에게 뺄셈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는 반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지만 100명이 있지만 20명이 내부 총질을 한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10명이죠. 친한계가 한 20명 언저리 됩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빗대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 조직에 계속 해를 끼치는 것보다 조직에 더 큰 마이너스는 없다. 도대체 마이너스가 뭐냐? 선거에서 이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마이너스다. 고 하면서 한동훈 복당 불가론을 애둘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한 명을 데려오는 것이 플러스가 아니다. 괜찮은 사람 한 명 데려오면 플러스죠. 같이 이제 그 화합을 하고 전투력도 있는 사람. 그런데 간첩 한 명을 데리고 오면
그게 우리한테 플러스인가? 간첩 한 명. 복당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동훈 복당. 간첩 한 명을 데리고 오면 그게 우리한테 플러스냐? 우리 편이 될 수도 없는 적군을 데려다가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게 하는 것이 플러스냐? 플러스 정치냐? 그게 더 센 정치냐? 그리고 어쨌든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 타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다. 이것이 이제 해당 행위고. 그래서 한동훈 파들, 한동훈 선거돈 거기서는 해당 행위니까 이 징계를 해서 제명이 되면은 영구 복당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범죄 행위를 했다.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진짜 세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한동훈이 당장 펄쩍 뛰고 특유의 비아냥되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까지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게 아침에 방송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의 직접적인 반응이 아직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최근에만 해도 안철수 의원의 그 법정에서 정인한 문제 12.3 그날 행적과 관련해서 그거 놓고도 안철수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반박을 막 하고 이런 식의 스타일인데, 한동훈 지금 아무 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뭔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친한계 한동훈파 의원들도 별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범죄자, 범죄 행위, 간첩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당에 도움이 돼? 이렇게까지 완전히 작심을 하고 도발을 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제 판단으로는 이게 범죄 행위라고 해서 그러면 범죄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쪽에서. 그러면은 이게 아주 따끈따끈한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이 다시 확 정면으로 올라오면서 그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장동혁 사퇴하라, 그리고 한동훈 복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슈에 말려 들어가 버리면은 이 한동훈이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래서 제가 급소를 때렸다는 겁니다. 당원 게시판이 한동훈의 급소인데 그걸 제대로 때렸다. 범죄 행위다. 이게 지금 경찰에서 이 수사가 캐비넷 속에 지금 넣어놓고 있는지, 또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는지,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브리핑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독, 그러니까 명예훼손, 모욕죄, 여론 조작,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가 8건을 고발을 해놨습니다. 한동훈을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지난 2월 달에 의원총회에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 그때 제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고, 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 무죄면은, 이 당원 게시판이 한동훈의 무죄면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경찰이 그럼 당원 게시판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넘겨주기로 했다, 이런 말들도 그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금 계속 수사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좀 미적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당원 게시판의 이 불법성, 범죄 행위냐 아니냐, 이게 이슈가 되면은 한동훈은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고, 이 장동혁 사퇴론 이런 것이 확 묻히면서 복당, 한동훈 복당, 이런 것보다는 이 당원 게시판이 다시 핵심 이슈로 떠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다른 사안들과는 달리 한동훈이 적극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또 오늘 열심히 또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또 넘어가기도 참 그럴 겁니다. 범죄 행위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이 일종의 그 급소를 친 셈이죠. 장동훈 대표가 급소를 친 셈이고, 급소를 맞은 한동훈 어떤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 됐습니다. 예, 이 내용은 또 새로운 그 반응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